안녕하세요. 네. 왜요? 머리를 좀 자르고 싶은데, 네, 못 자르고 있어요. 너무 바빠서. 오늘은 좀 집에 가서 잘라야지. 네? 논이라고. 네, 우리 공시 강사들은 공부를 별로 안 해요. 민법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지. 네, 논이라고. 책을 좀 보시면 책이 참 이쁘게 나왔죠. 거기 맨 앞에 보시면 제 이름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쓴 건 아니에요. 그걸 감안해 주시고, 네. 그리고 넘겨보시면 사진까지 나와 있네요. 이런 이거 4년쯤 전에 찍은 건데, 물론 뽀샵 처리를 많이 했어요. 네. 지적제도 보시는데, 지난 시간에 한 것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한 거. 모든 법률은 헌법을 근거로 한다고 했습니다. 기억나십니까? 모든 법률은 전부 다 헌법을 근거로 합니다. 그런데 이 헌법은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. 헌법의 구성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. 이거 외우느라고 힘들었어요. 헌법 두 가지 내용인데 하나는 국가의 통치 구조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요. 국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, 기본권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. 다른 내용은 없어요. 딱 두 가지만 헌법의 내용입니다. 이 통치 구조에서 통치권이라는 권력이 도출된다고 했죠. 통치권이라는 권력이 도출됩니다. 이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가 필요할 텐데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는 전 국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 국가가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인 전 국토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등록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를 공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. 공시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일반 용어로서는 공개한다 그거와 같은 뜻이에요. 일반 용어는 공개한다. 법률 용어는 공시한다. 그렇죠? 그러면 이 전 국토에 관한 정보들을 어떠한 매개체에다가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하느냐.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이 전 국토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한다라고 했습니다. 지는 토지, 땅 지자죠. 적은 서적할 때 적자라고 했죠. 그래서 이 적은 정보라는 뜻을 가진 한자예요. 지적, 토지에 관한 정보라는 뜻입니다.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공적인 장부라는 뜻이에요. 이 지적 공부를 누가 관리를 하느냐?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이걸 맡긴다고 했죠. 누구에게 맡겼습니까? 지적소관청에게 이 임무를 맡깁니다. 이 지적소관청이라 하면 토지 정보를 담당하는 관청이란 뜻이에요. 토지 정보를 담당하는 관청. 구체적으로는 누구였습니까? 시장, 군수, 구청장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. 이때의 시장, 군수, 구청장은 두 개의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그랬죠.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의 법적 지위를 갖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 이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적소관청으로서의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자체입니까? 아니면 국가기관입니까? 국가기관이에요. 맞습니까?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입니다. 그러면 지방자치단체, 즉 자치구청장일 필요가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청장일 필요가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없어요.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시장군수 구청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자치구청장도 지적소관청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나중에 저절로 아시게 돼요. 그러면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시장군수 구청장을 의미하니까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소관청에게 위임한 것은 단체 위임이라고 했습니까? 기관 위임이라고 했습니까? 기관 위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이 있을 텐데 뭐라고 했습니까?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여기에 적용이 될 겁니다. 12문제가 출제가 되고 여러분들은 12문제를 다 득점하셔야 돼요. 거의 다 득점하세요. 네. 학원만 안 빠지시면 가끔 빠지시죠. 그래서 최소한 10개 정도는 득점을 하셔야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이 기본권에서 도출되는 권리가 있다고 했죠. 뭡니까?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.
우리 헌법 제2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. 이 재산권 중에서도 굉장히 고가의 재산권이 있다고 했죠. 뭡니까? 부동산 권리. 이 부동산 권리는 굉장히 고가의 재산권입니다. 따라서 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등록관리 공시를 해야 될 겁니다. 어느 매개체에 수집등록관리 공시합니까? 부동산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등록관리 공시한다고 했습니다. 그럼 이건 누가 관리를 합니까? 네, 사법부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랬죠. 사법부는 법원을 의미합니다. 그런데 이 법원의 본질적 기능은 재판작용이에요. 이건 재판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국가기관을 설치한다고 했죠. 누구였습니까? 등기소. 그렇죠. 등기소.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을 설치해서 이 장부를 관리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.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이 무슨 법률입니까? 부동산 등기법. 이 부동산 등기법은 법 중에서도, 법률 중에서도 가장 난해한 법률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12문제 득점하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한 6문제 정도만 득점하셔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. 6문제도 맞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. 올해 정도 출제가 됐다면 뭐 7, 8개 나오겠지만 올해가 예외예요. 보통은 어렵게 출제합니다. 작년 같은 경우는 12문제 중에서 손도 댈 수 없는 문제가 2문제, 그 다음에 나머지 10문제는 상급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. 올해는 12문제 중에서 2문제는 마찬가지로 손도 댈 수 없는 문제였고 나머지 10문제는 중급 정도가 출제가 됐어요. 중하. 그래서 올해는 좀 쉽게 출제가 된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12문제, 그 중에서 10문제가 아니라 6문제 정도 득점하시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 겁니다. 워낙 어려운 법이니까 우리 수업도 이쪽에서 3회 정도, 이쪽에서 5회 정도 진행을 할 겁니다. 정규 수업은. 아니면 이쪽 2.5회, 이쪽은 5.5회. 맞나? 맞죠? 아닌가? 9주가 나오면 이쪽 3회, 이쪽 6회. 이 정도 이렇게 시간을 배분해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이쪽은 바쁘시면 가끔 빠지셔도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. 동영상으로 해결한다든지 다음에 계속 반복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쪽을 빠져버리면 7월 달쯤 되면 등기법 그냥 포기하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랬죠. 그래서 빠지시면 안 돼요. 이 등기법만큼은 워낙 어려운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전 국토에 관한 정보는 2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뭐라고 했습니까? 토지의 표시. 기억나십니까? 토지의 표시. 그리고 이게 주된 정보고 지적 공부는 결국은 이 토지의 표시를 공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장부입니다. 부수적인 정보도 있다고 그랬죠. 부수적인 정보 뭐였습니까? 소유자에 관한 정보.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이름, 주민번호, 주소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. 근데 이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원래는 등기부에서 공시하는 정보예요. 그래서 이 지적공부에서 등록되는 소유자는 부수적인 정보에 불과합니다. 여기서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었죠? 소재, 그 다음에 지번, 지목, 면적, 경계, 좌표값이 될 겁니다.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.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했죠. 소지지면 경좌표.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자꾸 입에 익숙해지시면 됩니다. 소재, 지번, 지목, 면적, 경계, 좌표. 소재지면 경좌표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겁니다. 요 3가지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수집한다고 했습니까? 조사. 요 3가지는 측량을 통해서 수집을 할 겁니다. 이 정보들은 토지에 관한 정보니까 지적이죠. 따라서 이 측량을 뭐라고 불렀습니까? 지적 측량이라고 불렀습니다. 맞습니까? 지적 측량. 그 다음에 여기 지적 공부가 있는데 지적 공부는 2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. 첫 번째, 종이 형태로 이루어진 가시적 지적 공부. 얼핏 기억나세요? 네, 가시적 지적 공부.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전환시킨 불가시적 지적 공부. 가시적 지적 공부 7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. 첫 번째, 문자로 구성된 대장 형태의 장부 4가지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? 첫 번째, 토지 대장. 2번째, 임야 대장. 3번째, 공유지 연명부. 4번째, 대지권 등록부. 그 다음에 도면 형태 2가지 있었는데